네, 어머님들께서 아이들의 지능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지능 검사를 시키곤 하십니다. 그런데 연구에 의하면 IQ와 성공적인 삶과는 그렇게 상관관계가 높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마다 IQ 수치는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IQ가 아니고 우리 아이를 성공시키는 좋은 교육 방법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유아 어머님들이시니까 제가 그동안 봐온 책들, 여러 책들과 또 제가 경험한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를 성공시키는 비법을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비법이냐 하면요, 제가 아이 키울 때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우리 애들을 훨씬 잘 키웠을 것 같아요. 제가 못한 건데 정말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비법이에요. 보통 성공적으로 서울대 보낸 엄마들에게 비법을 묻죠. 네, 그런데 사실은 그건 비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케바케라고 아시죠? 케이스마다 다 달라요. 근데 그것보다는 저처럼 많은 경우들을 보면서 찾아냈는데 내 아이 키울 때 못해서 정말 아쉬운 거, 그게 바로 비법 아닐까요?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그렇게 머리가 좋다고 여겨지지 않았던 천재들 많죠? 대표적인 예가 아인슈타인이나 에디슨이 그렇죠. 더구나 영재라고 사회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다든가 더 행복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회적인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애는 의사가 될 거야. 이런 믿음? 네, 그건 믿음이 아니라 바램이죠. 그러면 어떤 믿음일까요? 네, 그냥 믿는 거예요. 아이가 한 말, 아이의 생각을 지지해 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이들은요, 생각보다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할 것 같으면 거짓말을 하기도 하는데, 거짓말이 그렇게 나쁜 것인지 아직 판단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막 혼내면 그 다음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아이가 거짓말을 했을 때 아이하고 얘기를 하라는 거죠. 네가 거짓말을 했을 때 지금 당장은 괜찮을 것 같지만 이러해서 결국은 너한테 불이익이 된단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너를 좋아하지 않게 된단다. 이렇게 얘기를 차근차근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당장 넘어갈 수는 있지만 후에 더 큰 손해가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해 놓고 아이가 자기 잘못 솔직하게 말했는데 너 그렇게 하면 어떡해? 이렇게 혼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너는 왜 그랬어? 그렇구나. 네가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아이는 엄마가 정말 나를 믿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즉,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이의 현재 모습에 대해, 아이의 생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이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가 영재냐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막 따지고 고민하시는 시간에 거기에 시간 버리지 마시고 그 시간에 아이를 믿어보려고 노력하시는 게 어머니의 바람대로 아이가 의사가 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연구 결과는요, 수학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죠? 네, 아이를 믿고 수학 공부를 잘 시키면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죠. 자, 아이를 성공시키는 비법 첫 번째, 바로 믿어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등학교 때까지 쭉 이어가시면 아이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교육 비법 두 번째를 알아볼까요? 아이가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는 것은 엄마의 책임일까요? 네, 엄마 책임 맞아요. 무섭죠? 네, 공부를 잘하는 것은 차치하고 적어도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것은 엄마의 책임 맞습니다. 엄마 책임이라고 하니까 엄마가 공부를 많이 시키라고 하는 걸까요? 네, 그런데 공부 양이 아니라 양육 태도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권장되는 양육 태도도 시대에 따라서 자꾸 바뀌어요. 아이를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했다가 또 호랑이 맘처럼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했다가 또 한때는 칭찬하라고 했어요.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춘다고.
그런데 또 그 다음에는 칭찬을 너무 하면 아이가 문제가 생긴다고. 그럼 연구 결과가 계속 바뀌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라고 합니다. 엄격하게 하려면 일관되게 엄격하게 교육을 하고, 자율성을 존중하려면 모든 면에서 끝까지 자율성을 주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서로 협조하실 필요가 있어요. 엄마 아빠의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 어떤 방식으로 일관성을 유지할지 논의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얘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애 자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양육 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많이 하시라는 거죠. 그래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짜증내거나 화내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화를 안 내겠어요? 화가 나는데. 그런데 꼭 알아두실 것이 있어요. 내가 화났을 때 하는 행동을 아이는 그대로 따라한다는 겁니다. 아이가 컸을 때도 내가 했던 행동을 따라해요. 그래서 내가 화났을 때 버럭 소리 지르면 아이도 지금도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은 안 그렇다고 해도 나중에라도 버럭 소리 지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바로 행동을 하지 말고 한 템포 늦춰서, 엄마가 이러저러해서 화가 났으니 조금 있다가 차근차근 이야기하자고 일단 유보를 해놓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거 쉽지 않아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AI 엄마가 아이에게 더 좋을 수 있다는 말도 있어요. AI는 화를 안 내잖아요. 아이가 틀려도 부드러운 말씨로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예.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공부를 가르칠 때도 나는 엄마가 아니라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못해도 화내지 않고 다시 해보게 하고 차근차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수학을 가르칠 때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애가 방금 가르쳐 준 것도 또 틀리고, 가르쳤는데 또 틀리고 못 알아듣고 그러더라도 화내지 않기. 내가 화를 내면 수학을 더 잘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화내는 방식을 배운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기에는 엄마들이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시죠. 그러다 보니 다양한 책과 교구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떤 것이 좋을지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아이의 유아기는 그런데 단 한 번뿐이에요. 이 중요한 시기에 뭘 해주면 좋을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입니다. 네, 지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엄마가 아이와 무엇을 하면서 보낼 것인가를 가장 먼저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와 공부시키면서 막 실랑이를 하면서 보낼 것인가, 아니면 아이와 액티비티를 하면서 즐겁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보낼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아이와 함께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아이의 인지 발달에 정말 도움을 주고, 아이와 관계 형성이 잘 되었을 때,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도 여러 가지 면에서 성공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와 어떤 시간을 보낼 것인가를 선택하실 때 엄마 아빠가 잘할 수 있고 재미있어 하는 분야를 아이와 함께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엄마 아빠도 즐겁고 아이도 즐겁습니다. 원래 하던 취미도 좋고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결론은 아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께 그냥 아이하고 공부시키느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기보다는 공부는 차라리 다른 분한테 맡기고 어머님은 아이와 함께 노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또 어머님들께 드린 또 하나의 팁은 아빠한테 자꾸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아빠와 함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다 같이 즐겁게 할 수 있겠죠. 또 뭐 아빠가 반드시 참여하지 않더라도 엄마가 내가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긍정적으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제 세 가지 비법, 유아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들을 성공하게 만드는지 세 가지 비법
기억해 두시고 조금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